네. EBS 수능 특강 4회 5번 지문입니다. 이 지문 2번하고 5번 중에서 고민하는 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라면 2번을 낼 것 같고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 난이도는 낮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좀 도움이 되게 출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4회 5번을 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량이 많고요. 정보의 수준은 낮아요. 그런데 정보량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여러 번 본 친구가 더 유리하게 지문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신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비문학을 어떤 타입으로 내는지를 좀 알면 좋은데, 그건 개개인의 학교에 대한 문제는 개개인의 학교에 직전 대비 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기서는 그루닉의 공중상황 이론인데요. 공중상황 이론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수용하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중상황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적이 뭐냐면 정보 탐색 수용 활동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왜 도대체 정보 탐색 수용 활동을 이끌려고 하느냐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원래 뭐가 있냐면 문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게 인식할까, 좋은 대안을 내밀까라는 적절한 결정을 하게 하기 위해서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공중상황 이론이라는 것도 어떤 문제점이 없다면 공중상황 이론 따위가 필요가 없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적절한 결정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적극적 정보 탐색이 있어야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문 전체적으로는 PS 구조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 상황에 대한 지각을 한다. 그랬을 때 상황에 대한 지각이라는 것은 이것이 문제 상황이라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다. 이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봤을 때 문제 상황에 대한 지각, 그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수용도가 아닌 이런 관계죠.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이야. 그죠?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대립관계 아니에요. 얘 아니면 얘다, 이게 아니야. 문제인식도 제약인식도 관여도도 모두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인식, 이게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거. 제약, 그런데 개선 가능성이 높다 낮다를 인식하는 거. 예를 들어서 관여도, 그래서 자신과 개인의 관련성 인식이다. 뭐 이런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좀 예시를 들어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9.11 테러가 났다고 쳐봅시다. 9.11 테러, 여러분들 모르죠. 제 중학교 때 일이니까 9.11 테러를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포항에 지진이 나서 이제 학생들이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그런 썰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죠. 자,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건 문제다라고 인식했을 때 수험생이 더 인식을 크게 하겠어? 니네가 인식을 더, 그죠? 당시 수험생 인식을 크게 하겠어? 당시 고등학생인 애가 인식을 더 크게 하겠어? 중학생인 애가 인식을 더 크게 하겠어? 생각을 해보면, 그죠?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당시 고3, 당시 수험생, 그죠? 그 다음이 그냥 고등학생, 그 다음 중학생, 그죠? 야, 지진 나니까 수능도 연기된대. 진짜 대박 재밌다. 이건 중학생 정도죠, 그죠? 문제 인식 정도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개선 가능성. 야, 그럼 지진을 멈출 수 있나? 뭐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그런 개선 가능성이 높냐, 낮냐. 그 다음에 관여도. 그게 자신과 얼마나 큰 연관성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관여도랑 그 다음에 문제인식이 사실 크게 먼 개념 같진 않아요. 그런데 구분을 해놨으니까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동적 정보 추구 행동과 반응적 정보 처리 행동이라는 것을 또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가 탐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수용을 하는 소극적 수용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무언가 정보를 찾고 하는 것은 적극, 아니고 다른 애가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면 소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왜 받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1번과 2번, 즉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문제인식과 제약인식이라는 것을 결합해서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어.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인식에다는 A를 제약인식에다는 B라고 했어. 그래서 선생님 좀 차이점을 쉽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4개 중에 한 가지의 공중이 된다. 그런데 얘네들 간에는 상호 소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행동 공중이 있어. 그래서 걔네들이 이건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때? 별로 행동을 안 하다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 제약의식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제약행동 공중이 문제 직면 공중으로 바뀌거나 하는 식으로 좀 변화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4가지로 분류가 돼요. 근데 이 4가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3번도 있었죠. 그래서 3번을 통해서 2가지. 그래서 고관여, 저관여. 그래서 고관여와 저관여의 차이는 뭐냐면, 자, 고관여는 일반적으로 고관여면 정보 추구 행동을 가장 활발하게 할 것으로, 그 다음에 저관여는 그러한 행동을 덜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고관여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랑 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저관여는 여기랑 좀 관련이 있다. 판서 더럽네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러면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고안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능동적인 친구한테 제가 네모를 준다면, 반응적 처리 이런 친구한테는 이제 세모를 준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까 지문에서도 잠깐 보았듯이 문제 직면 공중이 가장 능동적으로 정보를 추구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고관여 운명 행동 공중과 그 다음에 저관여 행동 공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 또 쉬워지겠네. 그치?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사람들의 어떤 공중인지, 어떠한 사람들의 상태인지를 확인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건데, 이게 좀 뭐에 따라서 다르냐면 얘네들에 따라서 다 달라.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좀 이렇게 할게. 1, 2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이렇게 그럼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 1에 대한 대응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1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마지막 문단입니다. 문제 직면 공중의 경우 대부분 이미 문제 상황과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정보가 어떻게 한다? 정보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적극적 행동, 적극적 대응을 유도해라. 그치? 왜? 이들은 제약인식이 적어. 즉,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유도하는 게 좋지. 자, 그럼 2번째. 자, 제약행동 공중이다. 그래서 제약인식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해결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인식은 하지만 스스로 제약을 절감해서 선뜻 관련 태도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제공해라. 그 다음에 일상행동 공증의 경우 문제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 상황 인식을 유도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운명행동 공증의 경우 대부분 PR 커뮤니케이션에서 도외시 되지만 PR 커뮤니케이션은 국민 대중과의 관계까지를 생각해서 정부나 기업 등이 국민들과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일체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어쨌든 간에 대부분 PR 커뮤니케이션,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PR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게 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매체, 매스미디어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의 자원이 허락한다면 문제 상황이 본인의 관심이나 행동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죠? 메시지를 제공한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적극적 개입을 유도시킨다는 거죠.
이런 건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 이 알파1 같은 경우는 제약인식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높여주는 거죠? 제약인식을 높여준다는 거죠. 제약인식이란 말도 안 쓸게요. 어쨌든 2를 높인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자 B 같은 경우에 제약인식을 그죠? 제약인식을 낮춰주는 거 아니지. 얘가 가장 이상적인 거니까 그냥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행동을 유도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왜 시키냐면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거냐면 2번을 높여주는 거죠. 제약인식을 낮춰주는 거죠. 제약인식이 별로 크지 않다. 우리에게 크게 제약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 다음에 문제 상황 인식을 유도시킨다. 이거는 뭐냐면 일단 얘네들이 뭘 모르니까 문제인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1번 자체를 높여준다. 원래 낮은 상태였으니까. 아까 A, B라고 해놨네. 미안하다 야. 그러면 얘는 뭐다? 제약인식을 낮춰준다. 얘는 높여준다. 아까 저기서도 그냥 A, B 하지 말걸. 그냥 괜히 헷갈려졌다. 그죠? 그 다음에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는 것은 뭐죠? 그죠? 제약인식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얘도 뭐다? 제약인식을 낮춰준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무엇이 부족하냐.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냐. 이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게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람을 변하는 것이 전체적인 목적이라고 기억을 해두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를 바탕으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다 1번부터 이제 이 정보를 분류만 잘했으면 사실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공중을 문제 상황에 따라 발생하고 소멸할 수 있는 집단으로 인식한다 라고 했을 때 공중에 대한 정의는 첫 번째 문단에 있는데 첫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중의 유형을 문제 인식, 제약 인식, 관여도를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한다. 그렇습니다. 아까 8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었죠. 문제 상황에 직면한 여러 공중들이 보여주는 각기 다른 행동 양상, 역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공중에 따라 문제 상황과 자신과의 관련성을 느끼는 정도가 각기 다른 이유를 분석한다. 공중에 따라 문제 상황과 자신과의 관련성, 그럼 자신과의 관련성은 여기서 관여도인데 문제 상황과 관여도가 스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왜 다르냐에 대한 문제는 역시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4번이 부적절합니다. 특정 조직이 공중에 대한 효율적인 PR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한다. 그렇죠? 좋다. 자,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떠한 문제 상황을 인식을 했어요.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세모3의 개발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포인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일단 보시면 일단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여러분들이 자 1번 그 다음에 제약인식, 관여도까지 봤고 정보 추구 행동이란 표현도 보긴 봤어요. 자,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일단은 여기에서 2번과 3번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했으면 문제를 좀 쉽게 푸는 방법부터 시작을 할게요. 아닌가? 내용적으로 먼저 하고 문제 쉽게 가는 거 할까? 자, 문제 인식에 따른 분류. 문제 인식은 얘가 문제라고 인식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처리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정보 처리 행동이란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보 처리 행동이 아까 거기에 있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거기로 보면은 맨 마지막에 아니고 두 번째 문단에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일상생활 중에 접하게 되는 대중매체를 통해 우연히 관련 정보를 접해서 수용하고 처리하는 행동과 그 다음에 문제 상황과 대해서 정보를 직접 검색하는 행동이 있는데 전자가 능동적 정보 추구고 후자가 반응적 정보 처리라고 해서 정보 처리 여부를 봤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보를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눕니까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면 뭐니? 대화를 나누면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가서 묻는 거면 역시 이거는 능동이 될 수도 있고, 대화 자체를 하거나 그냥 듣는 정보만 가지고 그렇구나 하는 것은 수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보 추구 행동. 그래서 정보 추구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능동적으로 찾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하게 되면 얘 사람은 수동적이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2번과 3번 중 3번이 더 적합해요. 4번, 제약인식에 따른 분류를 위해서, 제약인식은 뭐죠? 제약이 있냐 없냐, 해결 가능성이 있느냐 없냐. 그래서 귀하의 노력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고요. 관여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서 세모세모산 개발이 귀하가 누리는 일상적 생활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래서 관여도, 귀하가 누리는 일상 환경에 얼마나 연관성을 보여주는 건데,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두 개의 선지가 대립되고 있다는 걸 빨리 인식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찾냐 소극적으로 찾냐의 문제였지, 그럼 그 기준을 생각하면 얘가 아니라는 게 금방 보여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선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45개의 문제 중에서 15개, 16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인식을 하고 그 둘 중에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선지는 좀 쉽게 제거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생각하고도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연습, 정답의 유일성 연습,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면풀이입니다. 이간 모의고사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는 보기 인식인데 사람들이, 그죠? 이런 열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잠깐 볼 수 있어요. 같이 보기를 읽어보죠. 마름모,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마름모 동의 광역 전철 건설, 미안합니다. 발음이 잘 안 됐네요. 마름모 동의 광역 전철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동그라미 씨는 PR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 전철 노선을 동그라미 씨까지 연장 건설을 해달라는 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시민들은 공중 상황 이론에 따라 유형하고 가장 많은 수의 공중에 초점을 맞추어 PR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유형 생각해야 되죠? 유형은 3가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고요. 조사 결과 동그라미 씨의 교통 불편 문제나 전철 연장 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필요성 인식이 뭡니까?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들어가게 될 건설 비용을 배정받을 근거가 될 여론이나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마름모도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제약인식이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2가지가 다 큰 친구한테는 우리가 뭐 한다 그랬지?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최고의 이상점은 뭐야? 문제인식이 크고 제약인식이 낮은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제약인식을 낮춰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알겠어? 우리의 이상점이 이거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야겠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약인식을 가장 줄여주는 것이 4번입니다. 답부터 가겠습니다. 광역전철. 그래서 보면 4번부터 갈게요. 광역전철 연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이유들과 함께 청원의 글을 모아 마름모도에 제시하면 건설 비용의 추가 편성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동그라미 씨의 누리집과 SNS 대화방을 통해 전달한다. 그래서 일단은 건설 비용 추가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약인식이 줄어든다. 즉 너네들한테도 가능성이라는 것이 높아지면 제약인식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약인식을 줄이고 문제인식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을 쓰겠다.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각각이 왜 안 되는지를 봅시다. 동그라미씨 누리집에 현재 교통 불편 상황을 올리고 전철 구간 연장 건설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벌여서 이거에 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만 하는 거냐면 문제인식만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다. 현재 동그라미씨의 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수집하여 광역전철 연장 건설이 시민들의 교통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홍보한다. 맞아요? 자, 교통 여건으로 인해 불편한 사람을 수집해서 광역전철 연장 건설이 시민들의 교통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하다. 역시 이것 또한 뭐만 하는 거냐면 문제인식만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죠? 부족한 답이죠.
그 다음에 마름모도 내의 인근 도시교통 여건과 비교해서 봤을 때 동그라미 시의 광역 전철이 연장 건설돼야 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역시 문제 인식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동그라미 시의 5번입니다. 현재 동그라미 시 교통 여건이 마름모대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동그라미 시의 교통 물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문제 인식을 높여주는 거냐면 마름모 시의 인식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죠? 문제 인식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 인식만 높여주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목적은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 주체 또한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만 가능한 것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